거짓말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에요. 10도가 떨어졌어요. 10도가. 에어컨도 안 쓰고 선풍기도 안 쓰고 전기를 아예 안 썼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물질을 도포한 표면만 있을 뿐인데 10도가 떨어졌다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주제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단언하건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가능해? 이런 주제가 될 만한 주제를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 우주를 이용한 혁명적 에너지 기술입니다. 지구에서 어떻게 우주를 이용을 하지? 요거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요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꼭 주목해야 할 지구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바로 기후변화죠. 이 기후변화 사실은 이제는 어떤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 뒤에 있는 지도가 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성 지도인데 알래스카의 콜롬비아 빙하의 위성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언제? 1986년 그리고 30년 뒤인 2014년에 촬영한 사진인데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이날이 더 여름이야. 7월 28일 사진이에요. 1986년 7월 28일 사진이고 이거 2014년 7월 2일이에요. 7월 초. 7월 말 7월 초. 그런데 7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북극이니까 얼음이 다 녹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뭐 여기 이제 강이 됐죠. 강이 됐고 여기도 보시면 뭐 빙하가 녹아서 이제 초록색 평원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사실은 뭐 이제 여름에는 뭐 이제 폭염이 원래 안 심했던데도 막 심해지고 그리고 양띠 교수님께서 러시아 게이득이라고 하시지만 겨울에는 또 이게 여기 온도가 달라지니까 제트 기류가 막 변하면서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바람이 북극에서 밑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제트 기류도 약해지면서 막 엄청난 한파가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닥치고 그러니까 막 여름은 엄청 덥고 겨울은 엄청 춥고 막 이런 것들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지구의 온도가 지금 뭐 1도 이상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요게 오늘의 주제랑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역발상으로 하면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유를 안다면 뭔가 차갑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주제예요. 일단은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온실 효과. 보시면은 이 대기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수증기와 공기가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탄가스도 있겠고 뭐 아산화질소도 있겠고 뭐 오존도 있고 뭐 이렇겠죠. 이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데 요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온실가스들이 지구에 있는 열을 우주 밖으로 빼지 못하게 하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슈퍼패닉 교수님께서 저의 가스가 저기에 있겠군요. 100% 있습니다. 어쨌든 대기 중에 이 가스들이 지구에서부터 빠져나가는 열을 막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따뜻하다 못해서 우리가 요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죠. 메탄도 뭐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농도가 높아지면서 따뜻하다 못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온실 효과의 현재의 문제고 이것들이 농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구는 따뜻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얘기로는 뭐 이제 지구의 온도가 1도를 넘어서 2도가 넘어가면 정말 재앙이 닥쳐온다. 근데 여기서 재앙은 뭐냐? 저는 사실 이 말을 제일 안 좋아합니다.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파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구는 아프지 않아. 우리가 죽는 거야. 우리가. 그래갖고 나사에서 제공한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빨간색이 온도 그래프거든요. 온도 그래프인데 지금 거의 1880년부터 뭐 1950년까지는 뭐 괜찮았어. 근데 한 1960년 우리 엄마 태어났을 때부터 2023년까지 보면은 갑자기 야! 와! 이래. 야! 이렇게 해서 지금 지구 온도가 1도를 넘어섰죠. 지금 2023년에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사실 거시적인 지구의 변화를 과학자들이 항상 100%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상이변이라든가 지구가 어떤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다른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항상 합니다. 화산활동이라든가 태양에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바뀐 것은 아닌가. 왜냐면 태양도 주기적으로 폭발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뭐 1960년까지 이랬다가 이 그래프였다가 60년부터 2020년까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은 우리가 좀 뭔가 지구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좀 더 그 현실적으로는 어떤 산업 활동에 의해서 실제 온실가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들이 대기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추세선, 이산화탄소의 농도, 대기 중 농도 증가 추세선이랑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력하게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제 나사 연구진들이 제공한 그래프를 보시면 태양에서 전달되는 어떤 복사열의 에너지는 실질적으로는 줄었단 말이죠. 사실 태양 에너지가 주된 열 원흥이거든요, 지구에. 근데 실질적으로 태양의 에너지는 줄었다. 근데 온도는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럴까? 뭐 다른 요인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력하게는 온실가스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7월 말 이후에 거의 뭐 2주 동안 전국이 폭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죠. 미국도 뭐 이제 올해 난리 났어요. 여기 중서부 쪽 텍사스 루이지애나는 체감 온도가 43.3도 폭염이다. 특히 텍사스 휴스턴은 뭐 미국의 동남아거든요.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점점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름에 막 이제 체감 온도가 43.3도, 막 폭염이 계속되고 막 사망 올해 2배. 그리고 문제 또 뭐겠습니까? 바로 냉난방 시설의 전력망까지 위협한다라는 건데, 올해도 또 국내에서도 이제 냉방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엄청 늘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있다. 왜? 여름에 냉방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1년 전기 사용량의 10%가 냉방이에요. 모르셨죠? 10%가 냉방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냉방에 사용하는 전기만 안 쓸 수만 있어도 우리가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질문을. 진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그 상식을 깨는 어마어마한 주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실 효과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지구로부터의 열을 빼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발상을 하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다르게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대기를 뚫고 열을 빼는 방법이 있다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혹은 내 건물 밑의 온도를 뭐 그냥 낮추는 일이 있다면 에어컨 안 쓰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런 에너지를 넣지 않고도 그냥 이 대기층에 어떤 뭔가 우리가 몰랐던 구멍을 확인을 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뭔가 그냥 주구장창 24시간 내내 열을 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대박이겠죠.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힌 주제가 등장합니다. 자,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왜 이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대기들이 어떻게 열을 빼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최고의 과학 법칙 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열역학 제2법칙. 지구에서 우주로 열이 빠져나가기 위해선 열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거를 알려면 열역학 제2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자,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이 온도는 항상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열이라는 거는, 그래서 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열이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역학 제2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죠. 자, 열이 어떻게 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세 가지 대표적인 열 이동 원리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벡션, 대류죠. 대류. 공기의 대류를 이용을 해서 열이 이동을 하고, 기체나 액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컨덕션, 열 전도도죠. 예를 들어서 수저를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달구면은 손잡이가 어느 순간 뜨거워지잖아요. 뭐 그것처럼 이런 게 바로 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 전도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복사열.
복사열이 있겠죠. 복사열은 뭐냐면 일종의 빛의 형태로 열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열 에너지를 갖고 열 에너지 형태로 이동하는 그것을 열복사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인체에서 나오는 거는 대충 뭐 이제 중적외선의 열복사가 나가죠. 중적외선의 빛을 현재 여러분들 이걸 신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현재 중적외선을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발광하고 있습니다. 발광. 그게 바로 열복사예요. 태양은 어때? 태양은 높잖아. 온도가 거의 뭐 한 6000도 되잖아. 6000도. 파장은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니까. 그래서 태양은 6000도니까 파장이 짧은, 우리는 중적외선을 내뿜고 있고 태양은 가시광선을 내뿜고 있는 거죠. 태양이 가시광선으로 발광하면서 저 태양 발광하네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발광하면서 열을 내뿜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요?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중적외선을 발광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열복사인데, 일단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기 위해서 인체가 어떻게 복사열을 이용을 해서 냉각을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인체도 뭐 이제 대류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차가운 돌에 앉았을 때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뜨거운 엉덩이에서 차가운 돌로 열전도에 의한 열평형 이동이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제 돌에 앉지 않고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대부분 공기 중에 노출돼 있잖아요.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 대류나 열전도에 의해서 인체 몸에 열이 빠져나가는 것은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여름에는 이제 땀이 나면서 땀이 기화하면서 기화열에 의해서 열이 빼앗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가 36.5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바깥 기온이 웬만하면 한여름이 아니면 36.5도보다 낮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 온도만 봐도 피부 온도가 인체보다 조금 낮겠죠. 31도니까 여전히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온도는 거의 웬만하면 인체보다는 낮은 때가 많아요. 낮은 때가 많기 때문에 인체에서 대기 중으로 열이 빠져나가는데, 대류나 열전도가 공기 중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은 복사열로 빠져나갑니다. 복사열. 근데 이 복사열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도 중적외선을 내뿜으면서 열을 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거 찍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찍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열화상 카메라가 사실은 중적외선 카메라예요. 중적외선 카메라. 우리가 일반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찍는 거잖아요. 가시광선의 이미지를 찍는 건데, 열화상 카메라는 중적외선을 찍는 카메라예요. 중적외선. 그래서 중적외선을 카메라로 딱 찍으면은 인간이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 반대로 발광하는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열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해서 알아낼 수 있죠. 그게 바로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인데,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대충 뜨거운 것들은 중적외선을 발광을 합니다. 100도에서 30도 내외.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뿌렸을 때도 여기서도 중적외선이 나온다. 뜨거운 물에서도. 왜? 온도 때문에. 왜? 아까 뭐라고 했죠? 열역학 제2법칙. 열은 열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고, 대기가 항상 인체나 뜨거운 물보다 어느 정도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중적외선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쯤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주의 온도가 몇 도였지? 우주의 온도는 무려 평균 영하 270도예요. 지구 바깥은 3켈빈이죠. 영하 270도예요. 지구 바깥은. 그리고 지구는 어때요? 거의 평균 27도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구한테 있어서 우주는 진짜 열을 빼내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야. 왜?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100배 정도 높잖아. 켈빈으로 절대 온도로 봤을 때 100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구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열이 막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야 돼요.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야 되는데, 다행히 지구에는 대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빠져나가는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우리는 얼어 죽었어요. 사실 자마졸려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진공이라 전달할 물질 같은 게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복사열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열역학 제2법칙에서 세 가지 열의 이동 원리가 있는데, 대류 그리고 열전도, 요거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진공 상태에서는 대류랑 열전도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열을 빼낼 수 있는 방식은 복사열밖에 없어요. 복사열. 왜냐? 복사열은 사실은 빛이거든요. 빛. 중적외선의 빛이기 때문에 복사열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에 의한 열을 받고 있는 거죠. 태양에서 오는 빛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 전달되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것처럼 지구에서도 열은 복사열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온실가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증기나 공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온실가스거든요.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건데 지구를 온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온실가스가 예전보다 너무너무 많아져서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원래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서는 온실가스가 생기니까, 특히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점점 그 복사열을 빼내지 못하는 거죠. 이 온실가스가 결국에는 중적외선의 복사열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거.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실 거예요. 대기의 온실가스는 지구에서 뿜어내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뿜어내는 대충 그 300켈빈에서의 온도의 어떤 물질에서 뿜어내는 중적외선의 복사열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복사열을. 중적외선을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쯤 되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복사열을 내뿜고 있는가, 지구가, 그리고 인체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사열은 그 물체의 온도에 관계합니다. 복사열의 파장은 물체의 열에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의 표면은 대충 한 6000도 돼요. 한 5700도 정도. 5700도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는 짧은 파장의 복사열이 발생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대충 0.15에서 한 4마이크로미터, 여기 보이시죠? 0.15에서 한 4마이크로미터 파장의 복사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이 대충 0.4에서 한 0.7 정도, 요 정도가 가시광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덕분에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태양이 뿜고 있는 복사열이 말 그대로 가시광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덕분에 낮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거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근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도 뿜어내고 있죠. 근데 지구는 태양보단 차가워. 우주보다는 100배 더운데 태양보다는 차가워. 절대온도 기준으로 20배 정도 차가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내뿜는 복사열 혹은 빛의 파장은 중적외선입니다. 중적외선. 온도가 대충 한 27도, 평균 27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적외선, 긴 파장의 복사열 혹은 빛을 내뿜습니다. 그 대역이 대충 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파장이에요. 여기가 중적외선 대역이죠. 자, 요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 온실가스가 어디를 흡수하고 있길래, 어떤 파장 대역을 흡수하고 있길래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가, 요걸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 혹은 태양열 들어오세요. 그런데 지구열은 못 나가요. 여기 바로 온실 효과죠. 왜?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들의 흡수 파장대역을 봅시다. 흡수 파장대역 보시면은 대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이제 수증기랑 산소, 요게 제일 많을 텐데 그 중에 일부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아산화질소, 메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것들이 다 뭉쳐서 대기 중에서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가, 이걸 보면 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태양 같은 경우 얘네들이 흡수하는 파장의 빛이, 태양은 웬만하면 거의 흡수를 안 해. 태양빛은 잘 들어오죠. 태양빛이 잘 들어온다는 건 뭐야? 태양에서 열 에너지가 지구로 매우 잘 전달이 된다. 근데 지구 보세요. 지구. 자, 이산화탄소 여기 있죠. 중적외선. 그리고 수증기도 여기 있죠. 산소도 여기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아산화질소, 메탄도 한 여기 8마이크로미터 대역이 있죠. 여기가 중적외선이거든요. 아까 태양과 지구가 뿜어내는 복사열의 파장이라 그랬어. 이 뿜어내는 복사열의 파장이 대기에서 아주 잘 막고 있어. 대기에 있는 이 원소들이 지구에서 내뿜는 복사열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나가지 마! 이러고 변비죠. HSR 기준이 아주 좋은 단어. 지구에서 복사열을, 아까 말했잖아요. 우주가 영하 270도잖아요. 지구는 한 대충 평균 27도인데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복사열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어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어. 지금 거의 지금 배변 직전이야. 항상 배변 상태야. 항상 배변 상태인데 변비가 생겨. 왜? 대기에서 복사열을 다 흡수해버려갖고 대기에서 흡수를 해버리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열이 이 지구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지금 여기 그나마 여기 좀 덜 흡수하는데 요 대역 대충 한 12, 13 마이크로미터 파장인 것 같아. 요 대역이 점점 농도가 짙어지면서 요 대역이 이 검은색 명암이 점점 올라가겠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있는 상황. 변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의 복사열의 파장이 지금 안 그래도 대기 중에 막혀 있는데 변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입니다. 자, 그럼 우주로 가시광선 쏘면 지구 시원해지는. 근데 이게 참 이게 과학적으로 안타까운 게 발산을 잘하는 건 흡수도 잘해요. 물체가 어떤 빛을 발산을 하잖아요. 발생을 시키면 그 물체는 그 빛의 대역을 흡수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우주로 쏘면은 지구가 시원해지기가 쉽지 않은 게 태양이 있어서. 흑체 복사라고 하죠. 맞아요. 흑체 복사. 그래서 물체가 가시광선을 발산을 잘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가시광선 흡수를 잘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뭐 어떤 물체를 가시광선을 잘 발산하는 물체를 만들어도 그 물체는 태양빛을 흡수를 엄청 잘할 거기 때문에 냉각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를 완전히 꿰뚫어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태양이 내뿜는 복사열 파장 외에서 어떤 특정 파장으로 계속 복사열을 내뿜으면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태양의 스펙트럼은 여기까지인데 중적외선까지 오지 않아요. 지구가 내뿜는 복사열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어쨌든 구멍이 있네?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스펙트럼, 지구가 내뿜는 열복사 스펙트럼에 구멍이 있어. 대기의 온실가스가 완벽히 막지 않았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야? 여기 완벽히 막은 온실이 아니네? 약간 구멍 뚫린 온실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역이 어딥니까? 지금 대충 보시면 파장이 8마이크로에서 13마이크로 정도 되는 중적외선에 대기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구멍이 있어요. 이 파장으로만 열을 뺄 수 있지 않을까? 요게 되는 겁니다. 새끼를 발견. 그래서 바로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 거죠. 바로 라디에이티브 쿨링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 주제예요. 온실 효과를 벗어나서 지구 혹은 내 건물을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정말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바로 라디에이티브 쿨링, 우리말로 하면 복사 냉각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지붕에다가 복사 냉각 기술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태양빛은 바로 그냥 100% 반사를 시켜 우주 밖으로. 왜? 어차피 태양의 스펙트럼은 대기에 잘 뚫려 있으니까 온도 높이지 말고 바로 반사시켜 버리고, 그리고 지붕에서는 대기 중에 복사열 구멍, 그 구멍에 맞는 파장으로 계속 열을 발생시켜.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엄청난 차가운 기운 덕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물질이 만약에 8마이크로에서 13마이크로 딱 그 사이에 중적외선만 열 복사를 하는 물질을 갖다 놓는 거야. 그 딱 8에서 13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열 복사만 일어나는 물질을 딱 갖다 놔, 지붕에다가. 그리고 이 물질은 태양광은 또 100% 반사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의 기운 때문에, 대기가 막지 못하는 우주의 그 차가운 기운 덕분에 자연적으로 전기를 쓰지 않고도 냉각이 일어나요. 왜? 대기가 막지 못하고 지구는 27도고 우주는 영하 270도니까 물질 자체가 열 복사를 8마이크로에서 13마이크로 사이에서만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지붕 밑은 차가워져. 아무것도 안 해도. 왜? 우주가 너무 차가우니까. 우주가 차갑고 대기가 막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라디에이티브 쿨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주제가 최근에 처음 알게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50년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1975년도에 대표적인 논문을 보시면 이탈리아 연구진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리로 셀렉티브 서페이스, 그러니까 표면 물질 자체가 셀렉티브하게, 아까 말한 대기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 8에서 1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대기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으로만 열 복사가 일어나는 어떤 표면을 만들어 놓으면은 복사열이 계속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원해질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를 제안한 논문이 75년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실험도 했어요. 8에서 13마이크로미터 파장에서 복사열을 잘 내뿜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뭐냐면 온도차예요. 대기의 온도 대비 얼마나 시원해졌는가에 대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됐어요? 10도 정도 시원해졌어. 실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본 겁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에요. 10도가 떨어졌어요. 10도가. 에어컨도 안 쓰고 선풍기도 안 쓰고 전기를 아예 안 썼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물질을 도포한 표면만 있을 뿐인데 10도가 떨어졌다고. 장난 아니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50년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스릭 교수님께서 근데 왜 안 써? 왜 지금 우리 에어컨 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70년대에는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을 해서 페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페인트를 이용해서 뭐 건물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연구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다는 거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냥 대기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열복사만 만들어 놔도 우리 일상 온도보다 낮출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70년대 논문에 그 당시 대기 온도를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280 켈빈이면 대충 뭐 한 7도예요. 7도. 거의 뭐 한 가을이나 겨울밤에 실험을 한 거죠. 밤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000년대 전까지도 이런 과학적 원리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 표면이 직사광선을 받으면 이런 온도가 도달하지 않는데요. 직사광선을 받으면. 그래서 밤에만 이런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밤에 필요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냉각을 밤에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낮에도 사실은 24시간 냉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됐어.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거야. 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만약에 대낮에도 이 복사 냉각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대박이겠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정말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큰 고입니다. 바로 한동안 이제 흐지부지 됐던 이 기술, 이 과학적 원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2014년이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대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